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미입니다. 여러분,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배우고 싶으십니까? 네. 자, 저는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늘 만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모두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사람들은 가장 어려워했을까요?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가족만 힘들고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모든 가족은 현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집만의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합니다. 가족이 타인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나인가요? 타인인가요? 정답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타인이 아니죠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이 보면 관계의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완벽한 타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되나요? 존중할 수 있고 대등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존중을 덜할 수 있게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섭섭한 감정이 더 빨리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어. 자, 퀴즈 낼게요. 세상에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은 이 우주 안에 있어요. 누굴까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사람, 엄마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를 하나로 보는 거죠. 사람 중에는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타인과 잘 지내려면 가장 1단계, 누구랑 잘 지내야 할까요?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요. 내가 화가 나고 속상했을 때 어떻게 풀면 잘 풀리나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저 인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 저 인간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공부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도 잘 지내고 타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인간관계에 이렇게 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오해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친구는 이렇게 사귀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해소해 보세요. 그리고 시댁과 그리고 처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교육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처음 겪는 시행착오를 해결하느라 너무 고생해왔던 거예요. 오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화해는 어려웠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를 주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2019년부터 인간관계를 정규 교과 과목에 넣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때 뭘 배우냐면 1단계가 남에게 잘하자를 배울까요?
한국이라면 아마 남에게 잘해야 된다를 먼저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과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 학교에서 타인에게 잘해라, 타인에게 양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지, 네가 반성해라. 한국 문화가 이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내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사과하느라 나를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나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죠.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부드러운 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타인이 내 경계를 막 침범해 올 때 저 이까지가 제 금이거든요. 이 금은 밟지 마세요. 네, 부드럽게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는 나 이러면 불편해요. 나 이러면 상처받아요. 이런 말들을 친절하게 남에게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는 법도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나의 안전을 지키고 타인과 나 사이에 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꼭 필요한 공부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 진심을 표현하고 어떻게 화해에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타인과의 거리 두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많이 싸우는 이유가 너무 오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사이에도 거리는 필요하고 가족 사이에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자, 퀴즈 낼게요.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몇 미터 간격으로 띄엄띄엄 심어야 산에 불이 났을 때 산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1m, 1m, 5m, 오, 상당히 멀리 떨어뜨리네요. 예, 3m, 10m, 3m라고 합니다. 자, 3m면 키 큰 남자보다 훨씬 넓은 거리죠. 네, 자, 3m 간격으로 띄어 심으면 산에 불이 나도 빨리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대요. 다른 나무로 옮겨 붙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 나무 심기 요법, 3m 요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집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3m 떨어지려면 한 방 안에서 3m, 그렇게 큰 방 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어떻게 하라? 잠깐 분리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좁은데요. 3m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때요? 잠깐 현관문 열고 나갔다 와라.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무 심기 요법도 3m 떨어지세요를 말하고 있고요. 또 3을 기억하세요. 33요법이라고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3분 동안 3m 떨어져라. 그러면 여러분 3m 떨어지세요 이랬더니 6개월, 1년 떨어져서 안 붙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3분 동안 우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 손도 한번 씻고 양치도 한번 하고 또 음료수도 한 잔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데 최소 3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3분 동안 3m 떨어져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럴까? 내가 한 어떤 말 중에서 저렇게 화가 난 걸까? 혹시 내 잘못은 없나?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삼생일말하자. 자, 삼생 뭘까요? 삼생. 예, 정답입니다. 3번 생각하고 일말. 한 번 말하자.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화가 나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까운 사이에는 더 말을 쉽게 하지요. 그런데 한 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녀가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의 중요성, 상대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런 우리의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상처받고 깨진 관계는 영원히 봉합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관계 성장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도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갈등을 겪고 나서 화해라는 참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께서 화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화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미안해. 우리 서로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할게. 너도 받아줘. 이게 쉬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화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높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더 상처받을 텐데 이 불안과 공포가 커져서 화해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우리 100세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가족 안에서 연습 먼저 해보죠. 내가 먼저 용기 내서 화해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먼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회복 잘하고 화해 잘하고 사과를 잘하는 사람으로 크길 바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식이 있을까? 예, 해봤더니요, 있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얼굴 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회생활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나 싫어해. 우리 대리님이 자꾸 나한테 야단쳐. 회사 안 가. 이런 20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도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강력해요. 뭐 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입니다. 자, 여러분, 타인을 험담하는 걸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늘 만나면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럼 퀴즈 내볼게요. 자, 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던가요? 맞습니다.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요, 타인을 험담하면서 시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 아까워합니다. 네. 그리고 내 삶이 현재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타인을 험담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경우는 이 경우인 거예요. 사람들이 3명, 4명 모였는데 나 빼고 모두 한 사람을 험담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인 중에 누구, 동네 사람 중에 누구. 자, 그런데 이 험담이라는 건 참 또 재미가 있고 중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험담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안할까 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맞장구를 치는 것도 그들은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는 야, 내가 상미하고 그 얘기 했는데 상미도 동의하던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모여서 타인을 험담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슬쩍 피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험담에 동조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함께 험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험담하지 말기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제1순위였습니다. 자,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나면 오늘부터 타인을 험담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숙이를 계속 험담해요. 사람들만 만나면 지숙이 정말 이기적이지 않냐? 지숙이 정말 잘난 척 많이 하지 않냐? 지숙이 쟤는 아부장이어서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거지 실력은 없어. 제가 지숙이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흉보면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숙이보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보다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말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숙이는 내 위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질투와 시기라는 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이 친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의 험담으로 이 친구의 레벨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나보다 아주 잘 나가는 친구, 부러운 친구를 험담하지 않아요. 더 친하게 지내야죠.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가서 이 친구의 노하우, 사랑받는 노하우, 예쁜 노하우, 세상에서 인정받는 노하우를 옆에서 배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숙이보다 상미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험담하다 보면 이 친구랑 멀어져요. 그럼 영원히 나는 지숙이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살다 보면 험담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이상하게 그 권사님 자꾸 내 흉보고 다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험담의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험담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악소문. 자,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악소문에서 그것이 진실일 확률은 몇 %일까요? 10% 정답이에요. 예, 10% 미만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소문과 악소문은 한 다리만 건너면 진실의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몇 사람을 건너왔을까? 그럼 이건 진실일 확률이 0%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답은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작은 데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와서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남을 험담하고 헐뜯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매 순간에 작은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타인을 험담하고 욕하고 소문을 전달할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한데 남을 험담하는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알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인간관계 잘 맺으려면 진심을 다해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절 잘하십니까? 네, 저는 거절을 너무 못해서요. 친구들 사이에 한때 유행어가 있었대요. 누가 돈 없다 그러면 상미한테 가서 빌려라 이랬대요. 제가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간관계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그 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요. 근데 제 돈을 빌려가서 못 받은 그들은 저와 아주 멀어져 있거나 소식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돈 잃고 사람 잃고라는 말은 정말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의 욕망이었어요. 상미는 착한 사람이야? 상미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제 욕망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아주 간단한 노하우 몇 개 배워보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거리두기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 돼요? 험담하지 않아야 하고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짧은 것들 오늘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험담하지 않기,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거절하기, 이 2가지였는데 이것들 말고도 교수님 혹시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 팁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뭐 상대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뭐 선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 잘하세요. 네. 이 2개가 조금 생소한 내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질 않죠. 맞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땐 첫 번째 이름을 꼭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마워 이거랑 인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다르네요. 예, 이건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꼭 눈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우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2번째는 체온을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팔을 잡았죠. 맞습니다. 따뜻해요. 네, 그러면 체온과 눈빛과 메시지를 동시에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잡거나, 네, 또 이렇게 등을 두드릴 수 있다면 등을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아나운서님께 계속 예뻐요, 고마워요 계속 했다면 사실 방송 찍는 동안 나한테 좀 잘해줘. 이런 메시지로 상대가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인우 씨, 제가 진짜 방송 찍는 내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진행을 잘하세요. 덕분에 네. 제가 마음 편하게 참 잘할 수 있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즉 상대가 기대하지 않을 때 고마움을 전달하면 느낌이 훨씬 더 고마운 마음으로 상대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고마움을 전하실 때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민 교수님께서 바로 적용하는 것 꼭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요. 긍정의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네.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또 저희가 타인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연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너무 기대되시죠? 네. 네, 다음 주 강연은 어떤 강연으로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100세 인생을 준비하면서 노후를 맞이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구를 잘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인간관계 맺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좋은 꿀팁들 막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